국방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오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군 기무사령부령이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945년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설치된 정보과로부터 시작된 기무사 70년의 역사가 마감이 된 겁니다. 기무사는 그동안 방첩부대와 보안사령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쿠데타 모의 등으로 한국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는데요. 이번 대통령령 폐지로 그 역사의 맥을 완전히 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같은 날 의결이 됐는데요. 애초 입법 예고됐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창설 준비 등의 절차를 위해서 9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정치적 중립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고 또 이 원칙에 어긋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네. 또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혹시 이 외에 기존 기무사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네, 사실 기본 임무는 기존 기무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대통령령에서는 사령부의 정보 수집과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정보로 변경해서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하도록 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령부의 정보 수집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첩보를 정보로 변경하여 확인된 정보만을 취급함으로써 정보 활동의 책임성을 높였고 정보 수집 범위도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된 모든 첩보에서 불법 비리 정보만 수집 처리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네, 물론 첩보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요원들이 이제 정보 활동을 할 때 책임성을 높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보 수집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한 것도 과거의 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예하 규정인 훈령에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함께 감찰실장을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두도록 했는데요. 감찰실의 구체적인 사무 분장과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는 등 내부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검사나 감사 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군조직법 16조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법제처의 해석을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전체 정원의 비율도 70%, 그러니까 병을 제외한 군인 비율이 정원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무원 등 민간 전문 인력을 확대하도록 한 것이 있고요.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600단위 부대와 같은 지방 행정조직 단위의 부대를 두지 못하도록 했고 또 부대 명칭을 쓸 때에도 위장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입법 예고 당시 재정령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제일 처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로 이제 시행 일자가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령부의 직무 중에 군 방첩 업무로만 되어 있던 것을 외국과 북한의 정보 활동 대응, 그다음에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 대책 수립 등으로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의 비율을 7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기한도 군무원의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서 2020년 1월 1일이었던 것을 2020년 9월 1일로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혈색이 반응 물질이 되겠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구만입니다. 저는 장갑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는 장갑인데 장갑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확대된 범위로 방호라는 탄을 맞았을 때 인명이나 장비를 보호한다는 너무 당연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탄을 맞기 전에 무력화시킨다든가 적을 선제 공격을 해서 아예 공격을 하지 못한다든가 반면에 장갑이라는 거는 탄이 맞고 난 이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장갑이라는 것은 탄을 맞았을 때 인명이라든가 장비를
보호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갑의 궁극적인 목적은 탄이 더 이상 뚫지 못하게, 이제 자기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탄, 즉 비껴 맞아서 탄이 다른 데로 튕겨나가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모두 장갑의 변형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탄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전에 이제 장갑의 형태는 방패라든가 갑옷을 입고 창이나 활을 막는 그러한 형태의 수동 장갑의 형태였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좀 더 고성능 재료를 써서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아울러 화학 에너지를 이용한 지금 다른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동시에 사용이 되고 K2 차만이 가지고 있는 반응 장갑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장갑은 수동 장갑, 반응 장갑이 있고요.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저희 우리나라 전투 차량에 적용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비인가요? 장갑은 원래 극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군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거기에 알맞는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보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장갑 기술은 자국에서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발사 5초 전 4초 3초 2초 1초 발사. 장갑 개발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장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정통해야 따른다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후보생들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가파른 고지를 오르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잠시 멈춰선 후보생들. 분대 방어에 이어 오늘은 분대 공격 훈련. 은밀히 적진을 향해 이동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엎드리네요. 엄사격! 연막을 지나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장애물 극복 완료했고 인원 장비 이상 없음. 이상. 침착하게 목표상을 기동할 것 이상. 적 진지에 가까이 도착하자 거세진 교전 사격. 현재 적 화력이 너무 강하여 돌격이 제한됨. 화력 점으로. 수신 완료. 화력 전하겠어. 2번 3번 11시 방향으로 우회하여 지금 적 1번 진지로 돌격하여 점령하라. 분대장의 명을 받은 특공조가 은밀히 침투해 적 진지 안으로 돌격하는데 통로가 확보되고 일제히 공격을 감행합니다. 돌격! 앞으로! 현재 적 진지 점령 완료! 인원 확인 이상 무! 드디어 진지 점령에 성공했네요. 지금 올라오는데 릴레이 전파가 잘 안 될 우려이 있어서
좀 두려웠는데 그래도 후보생들이 분대장 후보생이 저를 잘 따라줘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분대장이 인원들에게 아까 교관이 말했던 사격과 기동. 분대장조가 하고 있으면은 부분대장도 뭐 해야 됩니까? 약진입니다. 그렇지. 약진에 이동하고 분대장입니다. 분대장이기 때문에 분대원에게 뭔가 임무를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릴 때는 짧고 간결하게 줘야 됩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어둠이 찾아온 분대전투 훈련장. 그쪽 일대에 방어부대가 배치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 예. 여기서 어떻게 작전을 할지 구상하란 말이야. 알겠어? 예. 이해됐지? 예. 오케이, 가세요. 대항군의 방어 진지를 뚫기 위해 한데 모였네요. 지금부터 우리는 적이 점령하고 있는 고진을 탈환하기 위해 기동한다. 적의 감시와 장애물을 확인해가며 조심스레 적 진지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갑작스런 적의 기습 사격. 총소리가 나자 조건 반사적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공격팀. 아군의 위치가 노출돼 이젠 일제히 돌격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 2번, 3번 너희는 특공조로서 12시 방향 30m 지점에 있는 적을 우회하여 섬멸한다. 분대 어머 사격! 어모를 받아 특공조가 신속히 침투하고 공자 특공조 유령하다 특공조 죽었습니다. 특공조가 사망하자 일제히 돌격합니다. 야간이어서 잘 보이지 않고 수신 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어둡고 깊은 산속에서 고생들이 많았네요. 나도 적을 볼 수 없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 적도 나도 볼 수 없는 그런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표백으로 기어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나? 일어나서 어떻게 낮은 자세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기도빈이 유지해서 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 무더위와 야간, 각종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값진 땀을 흘린 후보생들. 지금의 노력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소중한 결실로 맺어질 겁니다. 살아있는 전투병기가 되기 위해 전투형 근육을 키워가고 있는 후보생들. 정통해야 따른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미상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기슭. 1번, 4번, 5번, 7번, 9번 KT1 이후 개인제도 실시 나머지 분들 경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분대방어 훈련 현장. 방독면 해제할 것! 전투 지휘와 조건 반사적인 개인 전투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분대 전투 훈련은 방어와 공격으로 나눠 모두 104시간 동안 실시됩니다.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후보생들은 한 개 분대 한 팀으로 분대장과 부분대장, 기관총 사수 등 직책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전투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과목 숙지가 부족할 경우 합격하기 어려운 훈련입니다. 군대 사격! 개시선 사격! 사격! 적 두 개 분대 규모가 방어 철조망을 돌파하고 진지로 돌격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승리지로 여기서 승리하나 이상. 현재 적 2개 분대 방어 철조망 돌파 후 진지로 돌격 중. 분대 기동 화력으로 집중 사격하겠음 이상. 분대장의 지시로 일제 공격이 실시되고 내가 일제 수류탄 투척!
적 제압 불가. 진내 사격을 요청함. 이상. 수신 양호하고 진내 사격 실시했더니 대피호로 대피하자. 군대 대피호로 대피. 적군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잠시 대피호로 이동하는데 현재 진내 사격이 종료됐으니 진지 재점령 및 잔적 소탕하라 이상. 군대 진지 재점령 잔적 소탕. 상급부대 화력을 지원받아 적을 경멸하고 남은 적을 소탕합니다. 이번 3번 심리전력 완료! 이번에 이제 방어 교육을 오후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 방어 교육을 하면서 육성지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나 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인원 있나? 호각을 사용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번 분대장으로서 지휘를 했었는데 충분히 크게 소리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총격 사격 간에 소음 때문에 소음으로 제가 육성 지휘를 제대로 전달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은 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완수 신호를 통해서 이제 저희끼리만의 완수 신호를 정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우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더욱더 신속히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의 집중도가 높았던 만큼 깨닫는 바도 큽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야간 방어 훈련.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네요. 이게 신호줄인데 야간에 저희가 이제 분대장이 육성으로 지휘할 수 없어서 이제 육성 대신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둠 속 진지를 지키기 위해 방어 장애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분대원들과의 의사소통입니다. 이때 아군의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은밀히 침투하는 적 대항군. 사격 개입선 통과해서 사격 집중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들어오잖아! 8조! 사격 집중점! 사격 개시! 아군에게 노출된 적 대항군이 일제히 돌격을 감행하고 분대장조 어머 부분대장조 약진! 분대장조 어머 분대장조 약진! 통로 개척하였음! 이상! 그래요! 결국 침투한 적을 막지 못한 채 상황은 종료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전방을 관측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총기 조준을 어떻게 해서 사격을 할 것인지 즉 야간 사격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고 전술을 연마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전투지휘 실습으로 실제 전투의 어려움과 이에 대비한 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보생들. 지금의 실수와 경험이 쌓여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날이 올 겁니다. 전장 상황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고지 탈환의 임무를 부여받은 후보생들.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정통해야 따른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